자, 먼저 기본적인 정의부터 최초의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두 정수 A, B와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A-B가 M의 배수라고 한다면, A-B가 M의 배수라는 얘기는 나머지 정리로 하게 되면은 A와 B를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아야 되지, 그치? A-B가 M의 배수, 즉 M을 약수로 가진다고 한다면 A와 B는 M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같아야 된다. 자, 그걸 수학적인 관계의 식으로 정의해가지고 하나로 표현한 게 이 합동식이라는 표현이야. 짝대기 3개짜리 합동. A와 B는 합동이다.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 알겠지? 자, 읽을 때는 A와 B는 합동이다. 뭐에 대해서? 이걸 모두를 갖다 우리 법이라고 읽어요. 알겠죠? 법 M에 대해 합동이다. 다시 한번. A와 B는 법 M에 대해 합동이다. 즉 A와 B는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 M을 약수로 가지거나 뭐 이렇다는 뜻이 아니야. 알겠지? A, B가 M을 약수로 가진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A, B의 M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을 때의 상황이 관한 거야. 약배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이지. 그치? 응? 그러나 두 수 사이에 어떤 두 수에 우리가 수에 대한 성질을 다룰 때 앞에서 많이 다뤘던 거는 어떤 두 수의 성질을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약수와 배수 관계들이거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 중에서 우리는 배수는 많이 안 다뤄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뭐 약수나 배수나 그게 그거긴 하지만 배수는 많이 다루지 않고 약수에 관한 걸 많이 다뤄. 나중에 뒤에 가서 수화식에서 특히 함수에 관련되어서 방정식에 관련돼서 인수분해라는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소인수분해라는 이런 개념들 통해 가지고 약수 관계를 훨씬 많이 다루거든. 그런데 이건 좀 더 특이하게 그런 약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 나머지의 성질에 관한 것들을 갖다 다루면 나머지의 성질만을 다루는 수학적인 영역의 표현이야. 자, 어떤 표현인지 이해하시겠죠? 정의 자체는? 자, 다시 한번. A와 B는 법 M에 대해 합동이다. A와 B는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 자, 나머지 이것에 관련된 성질들은 다 이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일반 등식에서와 같이 합동식에서도 다음의 법칙들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 합동식은 등식은 아니다. 알겠지? 자, 먼저 첫 번째. A와 A는 자기 자신에 대해 법 M에 대해 합동이다. 이거는 A-A가 뭐니까 그래? 이거 정의대로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 A에서 A 빼야 되지? 그치? 그리고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되는 거야. 그치? A에서 A 빼면 0이니까 0을 M으로 나누면 0이지? 그치? M분의 0은 0이니까. 자, 두 번째. A와 B는 법 M에 대해 합동이면 그것의 역도 성립한다. 등식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것인지 정의로부터 확인을 해줘야 돼. 알겠지? 증명하려고 한다면. A에서 B를 뺀 것이 M의 배수라고 한다면 B에서 A를 뺀 것도 뭐 해야 된다? M의 배수이다. 알겠죠? 자, A, B가 법 M에 대해 합동이고 B, C가 법 M에 대해 합동이면 법 M에 대해 A와 C도 법 M에 대해 합동이다. 일종의 이제 3단 논법이죠. 그쵸? 등식에서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성립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성질만을 한 단위 훑어 갈 텐데 중요 성질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성질은 다른 건 거의 필요 없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야. 자, 네 번째는 A, B가 법 M에 대해 합동이고 C, D가 법 M에 대해 합동이면 A 플러스 C가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가 법 M에 대해 합동이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그리고 AC의 곱과 BD의 곱 역시도 M에 대해 합동이다. 뭐가 가능하다? 서로 다른 두 합동식에 대해서 동일한 법 M에 대해
서로 다른 합동식에 대해서 합과 변끼리 합하는 것과 변끼리 곱하여도 합동식은 성립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쓰는 거야, 이거?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지. 그치?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 풀 때 변끼리 더하거나, 대입식이라든지, 그치? 가관법이나 대입법 이용해가지고 풀잖아. 연립방정식.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해 이거 아니야. 좌우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뭐 해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자, 이것과 같이 묶여서 동일한 내용상에서 A씨의 곱과 B씨의 곱이 법 M에 대해 합동이면 일종의 요 C는 뭐야? 만일 이게 등식이라면 이 C는 좌변과 우변의 공약수죠. 만일 이게 합동식이 아니라 등식이라면 여기서 C 값은 뭐야? 좌변에 있는 값과 우변에 있는 값의 공약수에 해당하지? 자, 공약수는 등식에서 약분이 가능하죠? 쉽게 얘기해서 좌우변에서 약분이 가능하다. 합동식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합동식에서는 그냥 성립하진 않아요. 알겠죠? 등식에서는 자명하게 성립하는 거지만 조건 없이 성립하는 거지만 알겠지? 조건 없이 성립하지만 합동식에서는 반드시 C와 M이 즉 약분하려고 하는 요 수 C 있죠? 요 C가 M과 서로 소관계 있을 때만 소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요때 좌변의 식이 2고 M이 4라고 한다면 이때는 좌우변의 C를 없앨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좌우변의 C를 없앨 수가 약분할 수가 없습니다. 합동식에서는. 알겠지? 실제로 값을 넣고 한번 확인해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알겠죠? 값을 넣고 좌변에서 우변으로 나눠가지고 넘겨가지고 M으로 나누어 보면 나머지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알겠지? 이럴 때는 C와 M이 서로 쓸 때만 가능하다. 자, 중요한 성질은 요 두 가지고 요것도 일반적인 4번까지도 사실은 일반적인 등식의 성질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치? 그러나 마지막의 성질만 조금 주의해서 요거 꼭 요 서로서인 거 확인하는 거. 아, 봐봐요.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을 우리가 논술 문제에서 줄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요소와 굉장히 비슷하게 수학적으로 비슷한 어떤 내용들을 쫙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그대로 이용을 해도 돼. 알겠지? 근데 어디에다가 항상 주의 체크를 해놔야 되냐면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인가 조금 다른 부분. 이 부분을 체크해 놓지 않으면 이 부분은 결국 이 내용을 우리가 문제에서 수학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유사한 어떤 것과 다른 그 요소에 대한 검토를 여러분들이 답안에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걸 적용하고 싶은데 문제를 풀다가 이걸 적용하고 싶은데 습관적으로 그냥 약분된다 하고 그냥 지워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라는 얘기야. 답안에 그렇게 써서 감점시킨다는 뜻이고. 알겠지? 실제로 약분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C와 M이 서로 소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답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 이론과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 새로운 수학적 어떤 표현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어떤 수학적 방법론에 적용시켜가지고 유사한 정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정리와 굉장히 유사한 정리들이 쫙 하고 나왔더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에 대해 집중하고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문제를 풀거나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요소가 무엇인지 그걸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계산상에 끼어 들어가지 않는지 답안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거 꼭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안 집어넣으면 무조건 감점이야. 결과 맞아도. 과정 맞아도. 알겠지? 자, 그건 주의사항이자 특히 이제 논술 문제에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 감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자,
여하튼 이건 뭐 따로 이것들을 증명해야 하고 뭐 그런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룰 일은 없고, 이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정도에서만 문제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논제 1번. 자, 지금 보는 문제는 이제 한양대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예요. 자, 아래 표와 제시문의 법칙들을 이용하여 4의 28제곱을 29로 나눈 나머지가 1임을 설명하고, 즉 4의 28과 29라고 하는 수는 뭐다? 서로서 관계에 있다는 얘기지? 그치? 나눈 나머지가, 서로서 관계가 아니라 4의 28을 29로 나눈 나머지가 1임을 설명하고, 임의의 정수가, 즉 4의 28승은 29의 배수의 플러스 1의 값이다. 임의의 정수 A가 29의 배수가 아닐 때 A의 28제곱을 29로 나눈 나머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여기서 일단 하나 체크해야 될 거 뭐? 정수 A가 29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그쵸, 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만 여기서 그냥 쓰고 갑시다. 자, 이 제시문의 법칙들 중에서 4의 28승을 29로 나눈 나머지가 1임을 설명하고, 임의의 정수 A가 29의 배수가 아닐 때 A의 28승을 29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뭘 이용해서? 주어진 표를 이용해서. 알겠지? 아래쪽에 주어진 표를 이용해서. 근데 다 A로만 돼 있나? 4의 28승이지? 자, 보세요. 표를 잘 보시면 x의 값은 1에서부터 28까지의 값이죠. 그치? 그 다음에 아래를 보게 되면 4x라고 돼 있고 모두 29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4x를 위에 x에 4배를 한 것에 뭘 나눴을 때 29로 나눈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합동식에 관한 표현이 아니야. 알겠지? 합동식에 관한 표현, 이것 자체가, 합동식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4와 4는 뭐다? 합동이다. 법 29에 대해서. 4에 2 곱한 거 8이죠? 8은 8과 29의 합동이다. 이 뜻이야. 나머지를 썼다는 얘기는. 어쨌든 나눠서 나머지가 같으면 같은 거니까 자기 자신과는 나머지 같잖아. 그치? 뭘 넘어갈 때? 집중해서 4, 7에 28을 넘어갈 때. 봐봐. 여기다 7을 넣게 하면 28이죠? 4, 7에 28. 28을 29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28이죠? 그래서 7에 대응되는 값은 28인 거야. x가 7일 때 29로 나눈, 법 29로 나눈 4x는 4x의 법 29로 나눈 나머지는 28이다. 자, 8일 때는 어떻게 되게 돼? 4, 8에 32, 29로 나누면 그치? 3이지? 자, 이렇게 나머지들만 쭉 써놓은 거야. 굳이 이 표현을 갖다가 문제에서 다 써주지 않았더라도 뭘 보고 눈치채야 돼, 이거는? 그치? 이건 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제시문에서 주지 않은 이 표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읽어내야 문제를 풀 테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이 표에 대한 힌트가 있어, 없어? 문제 자체에서 이 표에 대한 힌트가 아예 없단 말이야. 표를 활용하라고 하면 했지. 어떤 능력 보려고 한 거야? 그쵸, 분석력부터 보려고 한 거야. 알겠죠? 문항 분석력부터. 주어진 자료에 대한 해석력부터. 기호 법 29에 대해서 제시문에 준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합동식에 관한 것밖에 없지. 그렇지? 합동식에 관한 개념은 줬는데 법 29만 써가지고 어떤 수의 법 29라는 표현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나머지들을 쭉 썼어요. 자, 그리고 표 밑에 이제 그거 조그맣게 준 거야.
법 29의 4x의 법 29는 4x를 29라는 나머지들을 갖다 여기다 쭉 적은 것이다. 자, 이 수의 나열들을 힌트로 해서 4의 28승을 29로라는 나머지가 1임을 보이라고 그래.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시계 성질들을 이용해서. 합동식에 관한 5가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던 정도의 가벼운 수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은 간단한데. 위에 있는 x의 값들과 아래쪽에 있는 4x 모두 29에 관한 값들의 특징이 뭘까? 지금. 또 이렇게 표로 만들어놨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왜 하필이면 x에 대해서 4x로 표현을 해놨을까? 그치.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렸다고 한다면 1대1 대응이고 이것만 보고서 직관적으로 왔다면 굉장히 직관적이 좋은 겁니다. 모든 x값에 대해서 1에서 28까지 x에 1에서 28까지에 대해서 4x 모두 29가 1대1로 다 대응하고 있어요. 여기서 1대1로 대응한다는 얘기는 4x 모두 29의 값들이 1에서 28까지의 서로 다른 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수들로. 즉 28개의 x값과 4x 모두 29의 28개의 서로 다른 원소들이 다 1대1로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에 4x 모두 29의 수들이 반복되는 수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치? 일단 표만 봐도 그렇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계산까지 여러분한테 노가다는 띄지 말고 그걸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냐. 그러면 끝난 거야. 거기까지 이해했으면.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봐주시면 돼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문제에서 주어진 표로부터 x에 대응되는 숫자는 1에서 28까지이고 4x 모두 29에 대응되는 수도 1에서 28까지의 숫자들이다.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수로 대응될 때도 있고 같은 수로 대응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여하튼 1대1로 x와 4x 모두 29는 서로 1대1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의 조건 4로부터 28 팩토리얼 이퀄 합동 28 팩토리얼과 4의 28승 곱하기 28 팩토리얼은 모두 29에 대해서 합동이다가 성립하게 된다. 자, 이 부분 한번 어떻게 해서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식. 어떻게 해서 유식이 나왔는지. 표로부터. 그치. 1에서 28까지 다 곱한 게 일단 28 팩토리얼이지. 그러니까 그 모든 법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의 이제 우변. 그치? 네. 합동식이 우변. 근데 우변은 좀 다르게 나왔지. 4, 28승 곱하기 28 팩토리얼로. 좀 왜 저렇게 됐을까?
28팩토리얼 있으면 어떤 걸 못해도 그 뭐냐 법에 그 나머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그치. 4 곱하기 뭐, 4 곱하기 뭐, 4 곱하기 뭐, 4 곱하기 뭐를 28개를 곱한 거야. 즉 4x 모드 29에 있는 28개의 숫자를 어떻게 한 거야? 다 곱한 거야, 무별은. 자, 앞에 표에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요 표에 있는 지금 1부터 29까지가 각각의 x에 대해 각각의 4x 모드 29에 대해서 각각 다 1대1로 대응돼 있지? 자, 요 대응되는 숫자들을 각각 A1, 그 다음에 A2, A3 이런 식으로 다 해보자. A3에서 A28까지. 알겠지? 자, 그러면 결국 즉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거는 4 곱하기 1을 얘기하는 거야. 4 곱하기 1. A2는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A의 28은 4 곱하기 20, 마지막에, 여기, 이거 A의 28이 아니지. 지금 여기가 A의 28을 갖다가 A의 28이라고 하는데, 이 A의 28은 무엇을? 그치? 4 곱하기 28을 해서 이것에 대한 나머지를 29로 나눈 나머지를 여기다 쓴 거야. 자, 그리고 4 곱하기 28을 A의 28이라고 하자. 4 곱하기 28을.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한번 보더라도 여기 1에 x가 1인 것처럼 a 값들 중에 a의 i 중에 1의 값이 나오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 a의 22가 나머지가 1이죠. 그치? 즉 1 이퀄 1과 a의 28은 어떻다? 모두 29에 대해서 합동이다. 나머지가 1로 똑같지? 그래, 안 그래? A의 28이 지금 뭐야? A의 28이란다. 미쳤다. 또 여기다 잘못 써놓고 거기다 써놓고 있다. A의 28이 아니라 A의 22죠, 이게. 그치? 즉 1은 뭐와 합동이다? A의 28과 합동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29로 나눴을 때. 그래, 안 그래? 미쳤지. 계속 미쳤네. 그치? A의 22. 그치? 짜증내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2는 어때? 2는 뭐와 합동이야? A의, 그쵸? 15와 합동이지? 각각 서로 다른 어떤 수의 나머지와 같지? 자, 이것들을 다 1부터 28까지 해서 각각 다 나머지를 합동인 값들을 갖다 다 해. 28이 되는 거는 또 뭐 있어? A의 7이죠? 그치? A의 7이 28이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좌변에 28개를 쓰면 우변에도 28개의 각각의 서로 다른 수들이 나오죠, 이거. 자, 그리고 좌변을 다 곱해요. 뭐에 의해서? 제시문의 정리 4에 의해서. 그치? 합동인 같은 법에 대해서 합동인 식들은 변끼리 곱하거나 변끼리 더하여도 합동이다. 그치? 자, 그래 좌변 다 곱하면 28 팩토리얼이고 우변 다 곱하면 뭐야? A1부터 어디까지 곱한 게 돼? A의 28까지. 왜? 1부터 28까지 각각의 수가 4x 모두 29에 대해서 서로 다른 나머지들의 다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 A1부터 A28까지 곱한 게 결국 뭐야?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이거죠? 4 곱하기 28까지지?
그래서 결국 우변이 뭐가 되어지게 돼? 4의 28제곱에 28 팩토리얼 되죠. 4x를 x1부터 28까지 다 곱하면서 곱해서 나머지를 구한 거니까. 됐지? 자, 1대1 대응 관계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나머지 1대1 대응 관계는 1대1 대응 관계는 뭘 중요한 요소로서 가지고 있다? 단순히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역과 치역상의 값들이 서로 다른 값들의 1대1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알겠지? 하나의 값에 1대2나 1대 다나 다대1 대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는. 그래서 좌변의 모든 값을 곱했었을 때 정의역의 모든 값, 이어야 정의역의 모든 값을 곱하였을 때, 그치? 그것에 대응되는 치역의 모든 값들의 곱 역시 28개의 서로 다른 값들이 각각 다 곱해지게 된다. 요거 활용한 거야. 자, 대응관계식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좌변과 우변에서 지금 28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28 팩토리얼 좌변과 우변에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 그렇죠? 없애주고 싶지? 자, 없애주고 싶어요. 그러면 4의 28제곱은 1과 합동이다. 아, 4의 28승은 법 M에 대한 합동식의 정의로부터 4의 28제곱은 나머지가 얼마다? 29로 나눴을 때 1이다. 우변이 1이니까. 그치? 1을 29로 나누면 나머지 1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전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 뭐 써줘야 된다? 여기 있는 28 팩토리얼은 29와, 그렇죠, 서로소이다. 왜? 29보다 작은, 소수인 29죠. 그렇죠, 중요한 건. 소수인 29보다 작은 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 팩토리얼은. 그러니까 공약수를 가져 안 가져? 공약수를 안 가지지? 그치? 얘를 아무리 소인수 분해해도 이 수보다 큰 소수에 의해서 소수와는 공약수를 가질 수 있다 없다? 공약수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정리가 끝나게 된 거예요. 자,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표에 주어진 성질로부터, 표에 주어진 수의 대응 관계들로부터, 그치? 나머지에 대한 대응 관계들이지. 나머지의 대응 관계들로부터 법 M에 대한, 법 29에 대한 나머지 쌍들은 서로 다른 각각의 값들의 1대1로 대응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같은 것들끼리 합동식을 만들어서, 그치? 대응하는, 1대1로 대응하는 그 합동식의 쌍들의 좌변과 우변을 어떻게 한다? 28개의 좌변과 우변의 1대1의 쌍들을 다 곱하게 되면, 그치? 정리4를 적용하여 28팩 이 4의 28제곱 곱하기 28팩과 합동이다. 정리5에 의해서 29가 28보다 큰 소수이기 때문에 28팩과 29는 서로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정리 5에 의해 좌변과 우변의 28팩을 약분하면, 그치? 약분하면 4의 28제곱은 1과 법 29에 대해 합동이므로 4의 28제곱은 2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임을 알 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답안 정리할 때 수리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수의 대응 관계 역시도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보는 거는 기초적인 수에 관한 거야. 뒤에 가면 이제 함수에 관한 거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수열을 가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함수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수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이용될 수 있는 소재들을 지금 앞쪽에서 지금 다뤄가고 있는 거야. 특수한 상황처럼 해서. 자, 이제 A의 28승에 대한 일반화를 해야 되죠. 구조는 똑같아. A의 28제곱. 표에 있는 4x에서 4 대신에 뭐만 들어간 거예요? A가 들어간 겁니다. 그쵸? 그쵸. A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X는 29와 A와 29가 서로 소관계에 있다고 그랬지? A가 29의 배수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 즉 29로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있어 없어?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없단 말이야. 왜? X 역시 1부터 28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X 역시 1부터 28까지니까 알겠지? X 역시 29와 서로 소관계이고 A가 29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X는 29로 나눠서 떨어져 안 떨어져? 29로 나눠서 안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AX 역시 29로 나눴을 때 X의 값에 상관없이 1에서 28까지 X의 값에 상관없이 어떻게 되어지게 돼? 모두 서로 다른 나머지를 가지게 돼요. 모두 서로 다른 나머지를. 우선 S 이퀄 1, 2 해가지고 28이라 두고 A의 S, 집합 A의 S를 AX 모두 29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1부터 28까지의 서로 다른 값들을 가지게 된다. 몇 대 몇 대 0이다? 서로 다른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좌변 28개 곱하고 합동에 해당하는 우변 28개 곱하면 어떻게 돼? 그쵸. A가 공통으로 나오죠. 이거는 다. 그래서 A의 28제곱 곱하기 28팩은 28팩과 합동이다.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일반화 가능하죠. 네. A하고 29가 서로서라는 것에서 그 나머지가 다 1대1 대응이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눴을 때 실제로 그 값들이 28개가 다 다른지 어떻게 아느냐? 네. S의 1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봐봐. A를 29로 나눴을 때, A를 29로 나눴으면 어쨌든 나머지는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오지. 특정 값이 나와. 그치? 그리고 그것에 곱하여지는 수를 봐봐. 1부터 28까지지. 잘 생각해봐. 저 친구 얘기한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뭐냐면, A를 29로 나눈 어떤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것을 29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29에 대한 어떤 몫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요거죠. 그쵸? 자, 근데 이 값은 A는 29로 나눴을 때 어떤 특정 값 하나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29로 나눠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랬어. 여하튼 어떤 특정 값 하나, n보다 작은 어떤 특정 값 하나가, 29보다 작은 어떤 특정 값 하나가 나올 거야. 자, 그 특정 값에다가, 요 s는 1부터 28까지의 값이란 말이야. 1부터 28까지 값. 그러면 1부터 28까지의 값은 이 나머지들이 어때?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 28개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결국 또 다시 뭐가 되어지면 28보다 작은 어떤 값에 대해서 28보다 작은 어떤 값에 대해서 1부터 28까지의 값들을 다 곱한 나머지들을 결국 여기 아래에 쓰게 돼요.
아까 전에 있는 유클리드 알고리즘과 거의 같은 형태인 거야, 이게. 결국 보게 되면 나중에는 뭐 하는 거냐면 결국 1에서 28까지 나머지 그대로 있고요. 요 m을 갖다가 1, 2, 3, 4 어떤 값을 해서 여기다가 취해봐. 29보다 작은 어떤 값. 이건 분명히 29보다 작은 어떤 값이지 나머지니까. 그치? 그 29까지의 나머지의 작은 값들의 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값들에 대해 서로 다른 값들이 R값들이 튀어나오게 된다. 요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곱해진 값들을 다시 그렇게 곱해진 값들을 계속해서 뭐보다 작을 때까지 나머지가 29보다 작아질 때까지 어쨌든 28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A는 29의 배수가 아니고 1부터 28까지 곱이니까. 저걸 확인하려면 손으로 확인하기 힘든 거예요. 그쵸. 이거는 손으로 확인하기 힘들어요. 자, 근데 그거를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일반화해서 증명하는 거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뒤에서 좀 이따가 더 일반화해서. 자, 그래서 여하튼 결국은 이렇게 해서 AS가 마찬가지로 X가 1에서 28까지에 대해서 그것을 나눈 나머지들이라고 이렇게 나머지들로 대응되는 아까 전에 그 표의 그런 값들이라고 하자. 그러면 A가 28에 29의 배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X는 1부터 28까지의 값이므로 그것의 서로 소수인 29로의 나머지들은 그 성질을 아예 그냥 따로 외워두는 게 좋아. 알겠지? 소수인 어떤 수들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들은 모두 서로 다른 값에 대응되어지게 된다. 연속되는 수들에 대해서. 즉 X가 29가 되기 전까지는 X가 만일 그러니까 지금 소수로 어떤 수를 나눈다고 하자. 소수로 어떤 수를 나눌 때 이 소수 속에 29가 약수로 들어있지 않으면 나눠서 떨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때 29의 배수를 주기로 해서 그 사이의 수들은 그 사이에 곱하여지는 모든 쌍들은 특정 값에 대해 곱하여지는 소수보다 작은 모든 수와 곱하여지는 수들은 그 나머지가 어떻다? 그렇죠.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재미없는 성질이에요? 자네만 재밌고 앞에 사람은 그냥 씹고. 소수 29를 어쨌든 어떤 특정 수로 나누면 이게 주기가 있잖아. 그치? 그 한 주기 속에 그 사이에 쌓여있는 수들은 어때? 그 사이에 하나씩 증가해서 다음 주기까지 0으로 나눠 딱 떨어지는 그 사이의 수들은 나눌 때 나머지가 다 다르지. 숫자적으로 다르지. 근데 사실 요 주기 안에서만 요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특정 배수를 취하였을 때 소수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배수, A와 같은 어떤 특정 배수를 취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 나머지의 순서들이 어떻게 돼?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이제 귀류법으로 그걸 대응한 관계라는 이런 걸 설명하는 걸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그것만 딱 넘어가면 사실 이 친구가 얘기한 것만 딱 넘어가면 나머지 이해하는 건 별로 문제 없죠? 4, 28승 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치? 자, 지금 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결국은 그게 일반화된 게 지금 요거예요. A의 P-1승, A의 28승, 29로 나눈. 소수인 29로 나눈, 그치? A의 28승에 관한. 그것의 나머지가 1이다. 요거 증명한 거거든? 그거보다 더 일반화된 게 요거예요. 알겠죠? 그거보다 더 일반화된 게 요거야. 더 일반화된 게.
단계적으로 예시, 그 다음에 미세 일반화, 그 다음에 전체 일반화야. 알겠지?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요 문제야. 요거 설명을 지금 앞에서 온 거야. A와 P는 서로서인 정수이다. 여기서는 아예 배수 관계가 아니라 배수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서로서라고 하자. 자, 지금 나눠서 만들어 놓은 거는 A와 B로 나눠 놓은 건 뭐야 이거? 금방 앞에서 표로 정리했던 거죠? 표로 정리했던 X의 집합과 그것의 나머지들의 집합이야. X의 집합과 나머지들의 집합입니다. A, 2A, 3A 해가지고 P-1의 A까지를, 그치? 아까는 AX라고 했던 거. X를 1부터 P-1까지 쫙 곱해가지고 그것의 나머지들을 이렇게 집합 B로 이렇게 했어요. 표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이렇게 집합으로 둘로 나눠놨습니다. 자, 얘네들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만 있다는 것만 설명하면 끝나지, 이제. 서로 다른 수들에 대해서. 그쵸? 어차피 P하고 같은 수는 여기는 어디도 없을 테니까. 나머지 속에는. 그치? P하고 같은 수는 어디도 없으니까. 1대1 대응 연하면 끝나는 거 알 거야. 좌변 쫙 곱하고 우변 쫙 곱해가지고. 그치? 나중에 약분하고. 자, 이때 집합 B의 임의의 두 원소, 집합 B의 임의의 두 원소를 IA, JA라 하자. 이것들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임의의 두 원소를 뽑았을 때 서로 다른 수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2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지 않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단 이때 I와 J는 뭐다? A의 원소라고 할 때 거기에 특정 배수를 동일한 배수 A를 취한 것이다 라고 하자. 자, 여기에 귀류법, 우리가 이제 증명법 자체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느냐. 수화식에서 수의 성질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 그래서 수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귀납법이고 수학적 귀납법이고, 수의 성질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귀류법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런 정보도 알아두면 이런 때 써먹는 거예요. IA, JA라 하자. 하나도 같지 않음을 보인다. 아, 같다라고 하면 어떤 모순이 생길까? 자, 1에서 P-1까지 해서 I, J는 그 사이에 어떤 값이지? 그리고 여기서 I와 J는 같을 수가 없죠. 서로 다른 A에서 I와 J는 집합 A의 값들이었고 집합 A는 1부터 28까지 서로 다른 수들이었으니까. 그치?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수를 뽑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대소관계를 하나 정의할 수 있겠죠. 등호가 안 들어가죠, 여기는. 알겠지? 자, J가 I보다 크다라고 예를 들어 하자. 자, 그러면 JA가 IA와 JA가 합동이다라고 가정하자. 즉, I와 J가 서로 다른 수값임에도 불구하고 집합 B에 있는 원소는 같은 경우가 있는가? 즉, 2대1 대응, 다대일 대응이 존재하는가?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 보이면 되는 거죠. 자, 다대일 대응이 있다고 하자. 서로 다른 수에 대응되지 않고 같은 수에 대응되는 어떤 쌍이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돼? 좌변으로 넘기면 합동식의 정의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좌변으로 넘겨서 빼면 되죠? 빼서 이 P의 배수가 돼야 되지? 이게 합동이라면 합동식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를 좌변으로 넘겨서 IA 마이너스 JA 했었을 때 이게 뭐의 배수가 돼야 돼? M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되니까. 그치? 이것 자체가 M의 배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합동이기 위해선. IA와 JA가 뭐니까? M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같으니까. 두 수를 빼서 M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단 말이야. 즉, IJ와
IA와 JA를 곱하여서 뺐었을 때 그것의 나머지가 0이어야 돼. P로 나눴을 때.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자, A는 P의 배수라고 그랬어, 안 했어? A와 P는 서로 서라고 그랬지? 근데 P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I-J가 반드시 뭐여야 돼? 그쵸, 이게 P의 배수여야 돼. 근데 P보다 작은 수들을 빼가지고, P보다 작은 수지 I와 J는 P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수를 빼가지고 P의 배수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소수 P의 배수를 없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집합 A에서 I와 J가 서로 다른 수에 대해서 그것의 특정 배수를 곱하여서 소수 P와 서로서 관계 있는 특정 배수의 값을 곱한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값들을 가진다. 그 나머지들은 항상. 됐죠? 저거 못하는 거죠? 어디? 0하고 I-J A. 아니요, 이것도 합동이에요. P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란 뜻이에요. 좌변을 P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게 성립하면 이게 합동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 기본적인 표현인데 봐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 A가 BM의 플러스 R이라고 하자. 봐봐. 이렇게 되면 A는 R 이렇게 되게 돼요. 모두 B에 대해서. 이것도 가능해. 알겠지? A를 B로 나누면 나머지 R이지. R을 B로 나누면 뭐겠어? R은 B보다 작으니까. R은 B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R은 뭐에 속하게 돼? 그렇죠. R을 B로 나누면 그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야. 알겠지? 그래서 합동식은 그냥 바로 우변에다가 뭘 써도 돼요? 그 값을 그 수로 나눈 나머지를 그냥 우변에다 써도 돼. 알겠지? 나머지가 같다는 표현은 곧 이런 표현과 유사해. 계속 유클리드 알고리즘 앞에 거 연결해서 얘기하는데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 계속해서 최대 공약수가 남았던 것과 좀 비슷한 성질이 있지,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치? 전혀 다른 성질의 나머지를 몫이 아닌 나머지의 성질을 다뤘는데 유사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볼 때마다 새롭워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어려워. 개념이 다르면은 아예 수학적 이론이 좀 달라지거나 뭐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개념이 다른 걸 적용하는데 지금 비슷한 성질이 나오니까 이게 더 헷갈리는 거야.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위심적인 건지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골치 아픈 거거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 굉장히 많은 문제에 대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게 이 수화식에 관련된 문제들이야. 사실. 적분이나 미분 같은 건 어때? 거기에 나오는 문제의 종류들은 많지가 않아요. 문제 유형은 많지가 않다고. 오히려. 문제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 나온 유형 자체는 많지가 않아. 그리고 유형이 다르면 전혀 다른 수학적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 특정 방법으로 풀면 비슷한 유형들은 쫙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는 안 그래. 뭐 하나 다룰 때마다 새롭게 나오는 그 각각의 수 집합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그래 또 보면은 또 지금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비슷한 걸 갖다가 적용해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걸 적용해서 이런 것들이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한번 잘 봐둬야 돼. 알겠지? 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자, 지금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금방 좀 전에 질문하신 거. 자, 그리고 최초에 질문했던 A의 28승을 갖다가 29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들이 모두 서로 달라야 된다. A와 29가 서로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A가 29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알겠죠?
자, 그 증명하는 부분은 지금과 같이 귀류법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제 나머지는 똑같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와 같이 P는 A의 약수가 아니고 I와 J가 대수관계를 가지며 같지 않으며 1과 P-1 사이의 값이고 P는 J-I 혹은 I-J의 약수가 될 수 없으므로 서로 모순이 된다. 따라서 B의 모든 원소는 1과 P- 사이에 서로 다른 정수의 1대1로 대응되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식 4의 성질과 식 5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좀 요약해도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를 마지막에 있는 문제 3번 있잖아요. 이 문제 3번, 논제 3번에 관한 이 내용은 따로 이제 아예 수학적 정의가 따로 있어요. 이걸 이제 페르마의 소정리라고 불러요. 소수에 관한. 페르마의 소정리라고 하는 이제 수학적 정리예요. 아예 이거 자체가. 알겠지? A와 P가 서로 서일 때 A의 P-1제곱에 P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1이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따로 아예 독립적인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 계산형 문제로 해가지고. 수능 문제에서 나왔어요. 수능 문제에서. 예전에 합동식 여러분들 교과에 있었을 때. 뭐 그런 것까지 다루진 않을 테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겁니다. 자, 따로 질문 없으시죠? 여기까지. 꽤 복잡한 정리긴 하지만 나머지 정리에 관한 것과 소수의 특성이기도 해요. 알겠지? 소수와 어떤 서로서 관계에 있는, 즉 공약수를 가지는 어떤 수의 나머지들에 있어서 그 나머지 집합들이죠. 나머지 수값들의 집합의 대응관계와 1대1 대응관계와 그것들의 특징이 어떠하는지 그것들을 보고 있는 문제야. 자, 소수에 관한 특징이기도 하고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영역, 수에 관한 두세 가지 정도의 영역을 통합해놓은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앞에 보던 또 문제들하고는 체감 난이도상의 다른 면에서 문제의 이제 체감상의 이제 난이도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실제 난이도도 높은. 알겠지? 1대1 대응관계라고 하는 성질들은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지금과 같이 어떤 나머지 집합이라든지 우리가 잘 흔히 접하지 않던 어떤 집합에 대해서 직접 적응해서 그것들을 다루는 문제는 논술 문제에서는 정말로 상급 레벨의 문제들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진짜 상급 문제에서. 이런 문제 잘 쓰는 학교가 고려대학교예요. 고대 문제하고 보면 이런 것들 종종 나와요. 지금 이 주제는 아니야. 이 주제는 아니고 대응관계, 함수의 대응관계에 관한 것.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어떤 특정 수의 연산에 대한, 지금은 이제 나머지에 관한 것이었지. 그렇지? 어떤 특별한 연산에 관한 연산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의 집합들의 대응관계들, 그리고 그것들의 속성이 어떠한지. 그 속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대응관계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 학교가 고대예요. 고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가 기하 적분 문제형하고 기하 수열 극한, 수열 합에 대한 이제 극한으로부터 정적분으로 가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러한 함수에 대한 집합의 대응관계에 관한 문제들. 이게 가장 많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문제들이야. 고대 문제에서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30분에 잠깐 쉬고 우리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미안하지만 앞에 그 간식 챙기는 걸 좀 까먹어가지고 내가 먹을 게 아니다 보니까 까먹은 것 같아. 응? 내 밥 아니니까. 대신에 다음 주에 한 번에 몰아서 크게 먹읍시다. 한 3주 모아가지고 피자 먹을까? 4인당 피자 한 판 해가지고.